1명의 대통령, 2명의 국무총리, 3명의 중앙정보부장, 이 6명이 살던 한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신당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오늘 신당동에서 드릴 모든 이야기 출발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신당동 박정희 대통령 가옥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7사단장을 역임하던 1958년 이곳 신당동에 새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 본인이 집을 구한 건 아니고 유경수 여사가 이 집을 마련했는데요. 1958년 3월 유경수 여사가 중앙시장에 가던 길에 우연히 들른 복덕방에서 이 집을 소개받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거처는 서대문구 충현동에 위치했는데 그 집이 어둡고 습기가 차서 유경수 여사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남향으로 햇빛이 잘 들고 제법 넓은 마당이 있는 이 집을 소개받고 유경수 여사는 충현동 집을 처분하고 지인을 통해 약간의 돈을 융통해서 신당동에 이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8년 5월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 일가족이 이 집에 산 건 불과 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1961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 오르면서 장충동에 있는 의장 공관으로 터전을 옮기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이 집으로 온 가족이 같이 돌아오지는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집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좋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사 온 그해 연말 막내 아들 박지만 씨가 이 집에서 태어나면서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얻게 되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도 당시엔 육군 소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5.16도 어떻게 보면 이 집에서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죠. 유경수 여사의 기억에 따르면 1960년 9월 무렵부터 당시 박정희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집으로 젊은 장교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신당동 가옥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나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김종락이라는 분의 자택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커다란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이 김종락 씨는 JP 셋째 형님으로 한인은행 전무라든지 서울은행장 등을 지낸 금융인입니다. 제가 김종락 씨의 자택 터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16 직전 세간의 눈을 피해서 그 최종 계획을 논의한 장소가 바로 김종락 씨의 자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16의 그 최종 논의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곳은 아니고요. 지금의 약수동 어디쯤에 김종락 씨 소유의 집이 있어서 거기서 회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치를 좀 찾아보려고 저도 알아봤는데 위치 정보가 잘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약수동 주택가를 뒤져서 찾아볼까 하다가도 엄두가 안 나서 아쉽지만 오늘은 김종락 씨의 본가 터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제가 작년 9월쯤에 찾아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안쪽으로 가면 JP 청구동 자택 터가 나옵니다. 작년 찾았을 때 한창 새 건물을 올리는 공사 중이었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공사가 끝나서 번듯한 새 건물이 올라갔네요. 과거 영상에서 이 집과 JP에 대한 이야기는 얼추 드린 바가 있으니 따로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방금 보고 온 박정희 대통령의 신당동 가옥이 신당동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라든지 지위에 있어서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곳 JP 청구동 자택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과 언론의 이목을 이곳 신당동으로 집중시켰던 실질적인 정치의 중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JP 사후 얼마 안 돼서 새 건물이 들어선 모습을 보니까 생전 JP가 남긴 정치는 호업이란 말이 참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JP의 청구동 자택터였습니다. 지금 제 앞으로 굉장히 번듯한 저택이 있죠. 이곳이 정일건 총리의 신당동 자택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을 때
대통령을 지내는 것 빼고 관원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정일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리를 지냈는데 무려 6년 7개월 동안을 국무총리로 역임을 하거든요. 역대 최장기간 총리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장, 당의장을 지내고 주미대사, 외무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정관계를 비롯 군에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거의 다 올라가 본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은 시인이 만인보에서 정일권 총리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이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전문을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만 넘보지 않은 그 영리하기 짝이 없는 무능으로 만능을 누렸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한 줄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딱 해버리는지. 이 평가대로 정일권은 제3공화국 시절 동안 처신과 보신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데요. 하지만 1970년 당시 정인숙 스캔들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으면서 국무총리직을 내려놓고 아마 그해 연말에 이곳 신당동에 새 자택을 마련을 해서 거주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떻게 보면 당시 정권의 실세들이 다소 거주하고 있던 이곳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나름 권토중래의 기회를 엿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네요. 이곳은 남산 돈가스, 멧돼지 등의 악명을 날렸던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의 신당동 자택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지하 공영주차장, 공원, 다산동 주민센터 등이 들어선 시민의 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원래 그 김영욱 부장의 자택은 저기 성북구의 삼성교 쪽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신당동에도 이렇게 넓은 부지에 주택을 마련해두고 있었네요. 아시는 것처럼 김영욱 부장은 1979년 10월 7일 파리에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실종 선고조차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가 1991년에서야 서울가정법원에서 정식으로 실종 선고가 내려졌고 실종일로부터 5년 뒤인 1984년 10월 7일자로 실종에 따른 사망으로 간주가 돼서 유족들이 재산 상속 등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영욱을 보면 참 권력의 최정상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신당동에 그가 소유했던, 하지만 지금은 시민의 공간으로 바뀐 김영욱의 대저택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김재규의 개인 안가로 알려진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김재규 폐가를 다룬 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만약 세간의 이야기처럼 김재규가 11.6에 대한 생각을 이곳에서 구체화했다고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참 신기하죠. 신당동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군정과 제3공화국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 끝이 계획, 상상된 곳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동네에 이런 역사가 함께 하고 있을까요? 신당동은 참 곱씹어 생각할 구석이 많은 역사의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신당동에 남아있는 한 명의 대통령, 2명의 국무총리, 3명의 중앙정보부장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한 동네에 이렇게 최고위직 인사들이 몰려서 살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은데요. 의미를 좀 더 부연해보면 신당동은 뭐라고 할까요?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군정에서부터 제3공화국의 시작과 끝이 다 새겨져 있는 역사의 중심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신당동을 돌아보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